건담 데스사이즈는 목격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사신 그 자체와 같은 건담으로 1995년에 방영한 신기동전기 건담 윙에 나오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같은 작품에선 후계기인 데스사이즈 해리, 1997년에 발매된 OVA에선 앤드레스 왈츠 버전의 기체가 등장했지요. TV판의 기체를 디자인한 사람은 오카라와 쿠니오, OVA판은 가도키 하지메가 디자인했습니다. 건담 데스사이즈는 오즈로부터 제로2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파일럿은 E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 듀오 맥스웰이었습니다. 듀오는 데스사이즈를 아이보, 파트너라고 불렀는데 데스사이즈는 그만큼 듀오에게 각별한 기체였죠. 원래 오퍼레이션 메테오는 지구에 콜로니 투하한 후 괴멸된 상태의 지구의 잔존 세력을 건담으로 제압하는 것이었는데 5 박사들 그리고 건담의 파일럿들은 콜로니 투하라는 사륙을 원치 않았고 이에 작전을 바꾸어 5개의 건담을 직접 투하하는 작전을 취하죠. 기본적으로 건담용 합금을 사용한 기체라 일본 모빌 수초보다 장갑이 튼튼하지만 연속적인 공격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겠지요. 게다가 건담은 단독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집중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약점을 가장 잘 파악한 것이 바로 듀오였지요. TV판의 연출을 보면 히로 등은 적의 공격을 실드로 받아내거나 그대로 직격당하며 트로와 카토르, 우페이도 여러 번 피탄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만 듀오는 적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피하면서 싸우지요. 이는 데스사이즈를 개발한 프로페서 지의 사상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작전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를 높은 순발력에 의한 회피, 이탈 속도의 향상, 그리고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은폐로 해결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5개의 건담 중 가장 기동성, 운동성이 높은 기체가 되었지만 경량화하는 과정에서 샌드록보다 백병전에 열악한 기체, 쇠롱보다는 범용성과 근접 전투 지속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지요.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로페서 지의 전문 분야인 스텔스 기술을 응용한 전파 방해 장치인 하이퍼 잼을 탑재했으며 기체의 도장도 전파, 적외선을 흡수하는 특성을 지닌 특수 도료로 했지요. 그래서 주로 검은 톤인 기체가 되었기에 사신과 같은 낯을 휘두르기에 오즈의 병사들에겐 사신이라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死ぬぜ。俺を見た奴はみんな死んじまうぞ。 거대한 낫, 빔 사이즈가 눈에 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못 알아보지만 양 가슴에 인테이크, 실드에 십자가 모양을 잘 수 있듯 사실 5개의 건담 중에선 가장 기존 건담에 가까운 디자인이죠. 작품의 컨셉으로 볼 때 퍼스트 건담을 의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발칸은 기본적인 무장이며 5개의 건담의 기본 사양인 머신 캐논도 장비되어 있죠. 빔 사이즈는 이 기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빔 발진기의 각도 변경으로 인해 창의 형태를 변하기도 하며 물속에서도 출력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빔을 내뿜지요. 또한 빔이 나오지 않는 자루 부분의 강도도 강합니다. 버스터 실드는 십자가형의 장식을 단 것으로 발사할 때는 앞이 가위처럼 벌어진 후 회전하면서 발사되는 방식이죠. 하이퍼 제머는 뒤에 장비된 전자병기로 강력한 특수 방해 전파를 발생시켜 카메라와 레이더 등의 전자기기를 거의 무력화시키죠. 루세트는 패자들의 영광에 등장한 오리지널 장비입니다. 루세트를 장착하면 윙건담, 윙제로, 에피온처럼 완전한 비행이 가능하지요. 윙건담의 날개를 소형화한 상태인지라 비행거리에 제약이 있지만 비행 능력은 윙건담과 마찬가지라 거리가 짧을지언정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지구에 내려온 듀오의 운명은 점점 꼬여갑니다. 작게는 히로와의 만남이 있었죠. 여자아이 협박하기에 기껏 도와줬더니 오히려 그 여자아이가 히로를 감싸고 돌았으며 히로가 준비한 어뢰 때문에 데스사이즈가 손상되나 싶더니 나중엔 데스사이즈의 부품을 떼어 자기 기체를 수리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도 도와주는 듀오의 모습이 인기를 끌었을까요? 그리고 크게는 전장의 상황이 있었죠. 원래 오퍼레이션 메테오는 단기전으로 끝날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5명의 박사들도 5명의 파일럿들도 콜로니의 독립을 원했을 뿐 대량 학살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메테오는 건담을 활용한 기습작전으로 변경되었지만 오히려 그 허를 찔려 오즈는 콜로니 사람들을 인질로 잡지요. 이에 듀오는 몸을 가급적 숨기는 노선을 취합니다. 이후 콜로니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LCL을 강탈하여 우주로 올라가지만 머지않아 오즈에 발각되고 우주용으로 조성되지도 않은 데스사이즈를 몰고 싸우지만 우주 전용 기체인 토라스델을 이겨낼 수 없었기에 결국 중파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자폭을 하려고 했지만 자폭 장치가 손상되어 이 시도는 불발되고 데스사이즈는 결국 우주에 포획되고 말지요.
오즈의 레이디어는 각 콜로니의 저항의지를 없애기 위해 트로아 버튼의 속내를 시험하기 위해 그에게 건담을 파괴할 것을 요구했고, 트로아가 데스사이즈를 파괴하는 모습을 전 콜로니에 송출합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죠. 5명의 과학자들은 오즈에 회수된 데스사이즈의 잔해를 확보, 월면 기지의 지하시설에서 우주용으로 강화, 개수를 시작합니다. 이 기체가 바로 데스사이즈 헬이죠. 기본적인 면은 데스사이즈와 같으므로 컨셉 또한 동일합니다. 5명의 박사들은 오즈의 협박을 받아 바이에이트와 메리크리우스를 개발하지만 그들은 순순히 개발해준 것이 아니었죠. 박사들은 이 두 기체 개발 과정에서 실증된 데이터와 기술을 데스사이즈 헬에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ECM을 활용한 은밀 행동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으며 방어력도 이 기체들과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즉 오즈의 최신 얘기를 능가하는 성능이 된 거죠. 이름의 헬은 데스사이즈가 지옥에서 돌아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オラオラ死神様のお通りだ 무기는 기본적으로 같지만 빔 사이즈가 트윈 빔 사이즈가 된 것, 하이퍼 제모의 능력이 2배가 된 것, 그리고 액티브 클록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죠. 개폐식 추가 장갑인 액티브 클록은 메리크리스와 같은 필드 제네레이터를 탑재하고 있어 대형 빔포에 직격조차 견뎌낼 수 있으며, 표면에는 대빔 코팅과 스텔스 효과가 있는 도료가 도포되어 있어 방어력과 은밀성 모두 향상되었지요. 평상시에는 기체를 감싸듯 하고 있지만 고기동 전투 시엔 앞뒤로 열려 내장에 날개처럼 펼쳐지죠. 단 데스 사이즈에 있던 머신 캐논은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5명의 박사가 이 기체를 설계할 때 데스 사이즈와 달리 5 건담이 함께 싸울 때 전위를 맡아주기를 바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러기 위해선 액티브 클록이란 방패를 반드시 달아야 했으니까요. 이후 듀오는 오즈의 수송선을 습격하는 형식으로 부품을 모아 완벽히 조성하기도 하고, 트렌트가 탄 윙제로와 싸우다 위기에 몰리기도 했지만 피스밀리온의 합년 후부터는 히로와 트로아의 전투 패턴이 학습된 바이에이트와 메리크리우스를 혼자서 격파하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기도 하지요. 다만 최종 전투에선 다른 건담들이 모두 전투를 하는 판에 박사들을 탈출시키는 임무를 맡느라 거의 개량이 안 되어 MD들에게 밀리기만 하던 헤비함스 케어보다 활약이 적었습니다. 이런 서력은 이 영상을 만든 이유이기도 한 오베인 앤드레스 왈츠에 등장하는 데스 사이즈 헬이가 합쳐지죠. 이 기체는 다른 4대의 기체와 마찬가지로 오베이 공개 당시 커스텀이란 표기가 붙었지만 나중에는 TV판에 나온 기체와 디자인은 다를지언정 같은 기체라는 설정이 추가되면서 현재는 건담 데스사이즈 헬 앤드레스 왈츠판이란 형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빔 사이즈의 날이 외날이 되었고 이름은 빔 시저스로 바뀌었죠. 데스사이즈와 디자인이 비슷해졌습니다. 또한 버스터 실드가 사라져서 방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심플했었지만 문제는 슈퍼로봇 대전에선 실드가 사라지는 바람에 TV판의 강점이 사라져버렸죠. 사격무장은 발칸뿐이므로 완벽한 백병전 기체가 되었습니다. 다만 패자들의 영광에서는 호넷이라는 사출무기가 2기 추가되었죠. 기존의 빔 사이즈는 손에 있는 커넥터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았지만 빔 시저스는 에너지 팩이 내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패자들의 영광에선 리어가 사용하는 모습이 나오며 OBA에선 전투 중 에너지가 다 되어 쓰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액티브 클락은 TV판과는 달리 한 장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단 TV판은 닫은 채로도 기체의 움직임에 제약이 없었지만 앤드레스 왈츠판은 닫은 상태에선 팔을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열어야 하는데 확실히 이쪽이 멋있으니 가도키시 해법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실용성 면에선 오히려 투여보한 것처럼 보이죠. 하이퍼 제머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리브 제머는 장비가 추가되어 하이퍼 제머가 발산한 입자를 확산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덕분에 ECM 포트에 달하는 강력한 제밍이 가능하지요. OB에서는 듀오가 지근거리까지 접근해서 빔 시저스를 전개하자 그제서야 레이더에 포착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담이지만 OB에서는 데스 사이즈 헬의 상태에서 액티브 클로만 없는 기체가 데스 사이즈로 묘사되었지만 패자들의 영광 버전에선 가도키아지메가 새로 디자인한 버전이 나오죠. 구판들은 윙건담에 비해 문제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래된 제품인지라 품질들이 많이 열악하죠. 1대배 HG는 나름 준수한 듯 보이지만 먹선이 많은 기체이며 1대배 HG 데스 사이즈 헬은 오래 세워두면 날개가 처지는 모습이 보이죠. 앤드레스 왈츠판 MG는 일반판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앤드레스 왈츠의 샌드록, 헤비암즈, 알트로는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으로 발매되었지만 이 기체는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 기체의 판매량이 안 좋았던 건지 윙제로와 이 기체까지만 일반으로 나왔지요.
퀄리티는 상당히 뛰어나지만 당시에는 사출 불량 문제가 있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데 주춤했지요. 이후 한참 세월이 지난 2021년 5월에 발매된 데스아이즈는 빔 사이즈의 구동이 훌륭히 재현되었으며 버스터 실드의 복잡한 부분도 완전 색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체 가동성도 좋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었지요. 하지만 정작 TV판의 데스아이즈 헬은 90년대 이후 소식이 없었는데 애니메이션인 빌드 다이버즈 배틀 로고에 나오는 리브란스 7이 데스아이즈 헬을 바탕으로 한 기체이며 이 기체가 2021년 5월에 발매되었던지라 사실상 발매는 확정이었죠. 그리고 2년 뒤인 2023년 5월 드디어 HJC 데스아이즈 헬이 발매되었는데 한정으로 나와서 팬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 색분할이 상당히 복잡한 기체였는데 가장 복잡했던 투구 부분까지 완전히 색분할이 된 훌륭한 제품이니 윙 시리즈를 모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길. 데스아이즈 헬의 인기는 상당합니다. 윙제로가 천사 건담이라 불리며 인기를 모으는 상황인데 2023년에는 건담 픽스 피규어레이션 메탈 컴포짓 라인에서 가도키아즈메가 리파인한 기체가 출시되었지요. 이 기체는 폐형의 해석을 많이 집어넣은 오리지널 기믹이 많습니다. 각부의 장갑을 전개한 그림 리퍼 모드, 고속 비행을 전제로 한 레이븐 형태가 특징인데 이는 같은 제품군으로 먼저 나온 윙 제로에서 따온 것이죠. 특징적인 병기로 조합형 장비인 애들러 장비가 있지요. T판의 빔 사이즈와 같은 비크 모드, 두 개의 작은 나사로 변하는 타롱 모드, 양쪽으로 빔이 발생하는 플리글 모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윙제로의 실드와 닮은 버스터 실드 헬이 있는데 레이븐 모드 때 기수로 사용되지요. 버스터 스팅어는 양손에 장착된 빔날 발생 장치로 격투전을 위한 장비죠. 가도케짐의 말에 의하면 이 장비는 5위 때도 디자인되었으나 당시에는 채택되지 않았던 것을 부활시킨 거라고 합니다. 5명의 건담 파일럿들은 추구하는 목적은 같지만 목적에 임하는 자세는 전부 다른데요. 히이로는 과거의 기억, 감정을 모두 버리기로 결심했고 트로아는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자신을 만든 셈이며 카토르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여린 자신을 부여잡고 싸웠고 우페이는 죽은 아내가 믿던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싸웠지요. 파일럿인 듀오는 이름 없는 고아였습니다. 6살 때 만난 솔로라는 이름의 친구가 신종 파이러스에 감염되자 듀오는 인력기관에서 백신을 훔쳐 주사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서 솔로는 죽어버리고 말죠. 이후 언제나 함께라는 의미를 붙여 듀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후 도둑질을 하며 살아가던 듀오는 맥스웰 신부의 눈에 들어 교회에서 살게 되지요. 이곳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듀오는 학교에서 수석을 차지할 정도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며 살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반체제 연합군의 테러에 휘말려 교회는 불타고 맥스웰 신부와 헬렌 수녀도 살해당하고 말지요. 이후 듀오는 다시 도둑질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피스 밀리언이라는 함선을 털던 도중 프로페서 지와 만납니다. 이후 듀오는 건담의 파일럿이 되지요. 그는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자신이 사신이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죠. 앤드류 설치 마지막에서 수세에 몰리자 듀오는 자폭으로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말려들게 하지 말자는 트로와의 말을 수긍하고 자폭을 포기합니다. 이때 윙제로가 데킴이 있는 셀터를 공격함으로써 상황은 역전. 그들은 전쟁의 불길을 막아낸다는 목적을 달성하지요. 드디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달성한 듀오는 건담을 자폭시킨 후 이후 힐드와 함께 고물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소설로 나온 소편인 프로즌 티어드롭에서는 듀오가 파더 맥스웰이란 캐릭터로 나오는데 본편과 성격이 상당히 다르며 힐드에 고생시키는지라 팬들의 평은 좋지 않지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